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공동 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장담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 CVID가 빠지면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 정리해보고 또 한반도의 정세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먼저 공동 합의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CVID는 빠졌고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어떤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연속성상에 있는 그 과정에서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CVID 문제가 아직은 북미 간에 접점을 명확하게 100% 찾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후에 앞으로 정상회담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CVID 문제 또는 CVIG,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긴밀하게 또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그것이 실제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그 환경은 이번 어제 정상회담보다는 이후의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상호 간의 북미 간의 신뢰가 지금 싹트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 CVID 문제나 CVIG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자신감에 가득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공동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혹시라도 또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은 앞으로의 북미 간의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폼페이오 장관과 그 상대방인 북한의 관료 간에 어떠한 협상을 이뤄내는가에 따라서 어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제 합의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많은 부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공동 성명 전문을 보도를 했고 또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좀 안보상 그동안 끝나고 일정이 모두 정리가 됐을 때 공개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앞으로 패턴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외교가 완전히 탈피를 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시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신의주로 다시 복귀하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북한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가 매우 많은 변화를 지금 보였다. 하나는 나갈 때부터 북한에서도 아예 보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면서 중국 국적기를 타고 나갔는데 그것이 그 다음 날 노동신문 일면에 사진으로 아주 큰 사진으로 그것이 보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어제 오늘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늘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에서의 행보 전반적인 것들이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리춘희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봐도 중국 국적기를 타고 갔다 왔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앞으로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정면 승부를 한다. 아마 앞으로 이제 뭐 미국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중국 국적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을 미리 본인이 다 길을
닦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좀 신속하게 보도를 했다는 거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성과에 만족한다 이런 의미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미 훈련 중단, 예. 그리고 이제 관계 개선이 있을 시 제재 완화 등의 메시지를 얻어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좀 달라진 외교 전략도 있지만 어제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내적으로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신속할 뿐더러 많은 면을 할애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앞서서 지금 북한 매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신속 보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우리 정부와 이게 사전에 좀 합의가 된 걸까요? 갑자기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에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예. 기자회견 도중 한 기자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책으로서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이야기는 이번에 거론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곧 이어서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예. 도발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한 중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밝힌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봐서는 예. 이 한미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체제 보장책으로서 거론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실제로 거론된 부분들을 기자회견 중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어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떠한 의도로 이 한미 훈련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의 한미 훈련을 이야기하는지에 관한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아직 이 북미 회담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안보 불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은 전쟁 없는 한반도, 예. 그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의 그 선행 조치들을 지금 몇 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절차를 외부에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탄도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고 예. 그것을 외부에 공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비핵화 의지를 하나 둘씩 지금 패를 까내고 있다, 까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북한이 선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미국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훈련은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즉흥적 발언이 아니고 북한이 하고 있는 조치들 또 앞으로 조치들이 나온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나 또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치들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의 하나의 패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를 까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어제 표현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다는 표현들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한미 간의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선상에서 예. 최소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 군사훈련 때 B-1B 전략 폭격기나 또는 B-52 전략 폭격기나 F-22 랩터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는 자제되는 쪽으로 그것은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아마 그렇게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반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한미 합동훈련 때는 그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일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좀 더 차분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한미 간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는 이런 쪽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보다 좀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면 어제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곧 백악관에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차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상 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지금 1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낸 합의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북한 간의 이 비핵화에 관련한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도 일정이나 장소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전선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이제 어제 공동 합의문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때 이런 종전선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정엽 박사 말씀하신 대로 2차 정상회담은 최소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그 중간선거에 그 외교 성과를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정치적 그 퍼포먼스를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번에 종전선언이 빠진 이유는 CVID 문제가 그 이번 공동선언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고 남북미 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됐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CVID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이루어졌을 경우에 아마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그 반발이 미국 언론이나 미국 보수 여론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CVID 문제, 그다음에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 이 부분이 함께 진행되는 그것이 함께 한 패키지로 결과로 나오는 그것이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 상황은 아마 지금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상당한 조정을 한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한반도 운전자론 여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어제 합의가 비핵화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합의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훈련 중단 등을 이야기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선의를 북한에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러한 선의를 보였는데 북한으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협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합당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북한이 채택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비핵화 과정에 있다는 점에 확신을 시켜줌으로써 북미 간의 앞으로 있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 있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또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